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드디어 취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연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단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썩 마음에 들었어요. 윤석열 취임사 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짧고 간결하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명제나 핵심 표현들이 다소 현학적이면서도 명쾌하고 직설적이었어요. 연설문의 내용을 한 줄로 줄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는 자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해온 반지성주의 세력이 있다. 반지성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재확립해 와서 번영과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유와 반지성주의입니다. 자유를 언급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그리고 정치에 입문했을 때까지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건 헌법과 법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과 법치를 얘기하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특정 개념으로 자신의 핵심 가치를 좁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근대적 자유,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 리버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이 개인이 가진 근본적 자유를 끊임없이 보장하고 확대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정치 철학적 의미의 자유를 얘기한 겁니다. 이는 아주 명백히 개혁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워낙에 많이 남발되다 보니까 모든 이념 지향성, 모든 집단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좌파라고 불리우는 혁명 세력에게 있어서 자유는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과정의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결과와 목적만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은 정당하지 않아. 이러한 절차는 잘못됐어 라고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대는 자유로운 개인은 혁명에 방해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좌파 세력에게 자유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에요. 지배 세력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현대화된 좌파 세력, 제도화된 좌파 세력이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강조하지도 않죠. 문재인의 취임 연설에서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달랐어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념 지향성을 개혁, 보수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였습니다. 검사로서 죄지은 사람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해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 세력의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스타가 없어서 정치적 상황이 워낙에 어려워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중정치인을 영입해서 당선시키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개혁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 말이죠. 대통령의 임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취임사 연설에서 이를 못 받고 시작한 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나는 개혁주의자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자유의 적으로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생각을 해보면 장관 자리는 586 주사파, 차관 자리도 586 주사파,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자리들도 전부 586 주사파, 586 주사파로 죄다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전문성이나 비전보다는 이념 지향성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성해서 써온 그런 정권이에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보면 잡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관료 출신이라든지 전문 학자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최대한 구성했다는 게 눈에 띄죠.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장제원, 권성동 같은 사람들을 입각시키거나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여의도로 돌려보내면서까지 최대한 전문성을 위주로 사람을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나마 가장 코드 인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수십 년 검사로서 굉장히 정통한 법조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 있는 내각 구성이라고 하는 이 관념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정권 그리고 상대하는 적대 세력을 반지성주의라고 지칭한 거는 그들 입장에선 대단히 아픈 일침이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입장에선 대단히 통렬한 한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투쟁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면 뭡니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나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태를 만들어냈던 폴포트, 크메르루주, 이런 집단들이 반지성주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지성주의 집단은 자유로운 개인을 완벽하게 해하는 존재들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맹렬하게 투쟁해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투쟁선언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 인식과 가치 지향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국정과제는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반지성주의 세력의 사법적 척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지성주의 세력에 대한 사법적 척결을 앞장서서 할 기수로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선택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법적 척결의 끝에는 문재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정치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보복 맞다, 보복이 맞는데 보복에는 어떤 사적 감정의 청산을 위한 복수인 리벤지와 공적 목적의 복수인 어벤지가 있다. 반지성주의에 대한 사법적 척결은 이 개인적 감정 해소와 분풀이를 위한 리벤지가 아니고 공공의 목적,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어벤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어벤지를 수행하는 어벤저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벤저들이 뭉쳐있는 어벤져스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은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법대로 공정하게 할 겁니다, 통합하고 포용하겠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굉장히 밍밍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역사관을 기반으로 한 아주 훌륭한 연설문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연설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저항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작점이 이러한 명쾌한 정치투쟁의 선언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꽤나 많은 걸 기대해 볼 법하다, 이러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신PD의 정론준이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